한번 볼게요. 23페이지. 제 시문에서는 뭐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fx가 이걸 만족한다. x-y는 y는 fx의 빼기 xy 값이랑 f'의 2분의 x 더하기 y 요거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f'의 0은 0이래요. 사실 이게 된다는 순간 우리가 fx가 몇 차라는 거 알아요?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fx는 2차예요. 이거 몇 암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렇게 자주 나오는 성질이라서 만일 이게 뭐 x제곱이라는 그냥 되게 아름다운 함수가 있다고 치고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잡으면 요거 두 개를 연결한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나오는 여기는 항상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딱 그 꼴인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연결한 두 개의 기울기랑 얘랑 딱 절반의 위치에 라고 얘기하면 이건 2차 함수인 거예요. 2차 함수인데 뭐 때는 기출문제 보다 보면 뭐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저거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해라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지만 저런 걸 또 좋아하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는 뭐 학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저런 형태가 나오면 아 이거 2차 함수네 라고 하고 출발하면 막혔을 때 도움이 좀 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가장 아름다운 동질이니까 일단 2차식이라는 거 얘를 보자마자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절대로 그걸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k의 f 프라임 x랑 프라임 kx랑 서로 같다는 걸 보이라는 거죠. 제 시문에서 이런 조건도 줬어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fx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무슨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이거는 제 시문에서 보여준 성질이니까 그냥 받아서 써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뭐 1번, 2번에서 설명을 보니까 x가 0이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같다는 걸 보일 수 있고 x가 0이라면 이렇게 해서 같다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3f'x는 f'3x다를 증명해 줬어요. 이거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그대로 따라할 건데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제 시문에서는 x가 0이 아닐 때랑 x가 0일 때랑 이렇게 나눴잖아요. 제 시문에서는 x가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로 나눴는데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건 이 k가 상수였기 때문이에요. 3이라고 숫자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얘가 0이다, 0이 아니다를 나눌 필요가 없던 거죠. 근데 얘는 k라고만 써 있으니까 만약 얘가 0이라고 하면 애초에 다른 식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k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상황이
가지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범위를 나눠야 된다고 우리가 하고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출발했을 때 얘랑 얘는 그냥 좌변 우변 비교해주면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건데 이게 아마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식을 쪼개야겠다 이렇게 보면 그냥 노동을 하면 되는 거였고 그게 안 보이면 손을 댈 수도 없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제시문의 힌트예요. 그럼 제시문에서 3x를 보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4x와 2x를 보여주고 있죠. 4x와 2x 즉 3x를 기준으로 일정한 만큼 빼고 더하고를 한 거예요. 얘도 요 kx를 만들어 주려고 일단 여기 2는 무조건 깔아야 돼요. 어차피 이거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2는 무조건 깔아야 되는 거고 그럼 저기서 kx가 나오게 적절하게 그냥 쪼갠 거죠. 그런 식으로 일정한 양만큼 넣었다 뺐다 한 거예요. kx 기준으로 1만큼 넣고 1만큼 빼고 3x를 기준으로 1만큼 넣고 1만큼 빼고 자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걸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k 플러스 1의 x 빼기 k 마이너스 1의 x분의 f의 k 플러스 1의 x 빼기 f의 k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주면 kx 지워질 거니까 ex분의 f의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f의 k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도 똑같이 생각할 거야. 여기 위로 쪼개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이번에는 x가 나와야 되는 건데 x가 나와야 되는데 제시문이랑 똑같이 가면 이렇게 해주면 x가 나오겠죠. 얘는 k 플러스 1의 x 그다음에 빼기 1 마이너스 kx 분의 f의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kx 분모 정리해주면 2kx 될 거고요. 여기가 f의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k의 x가 나오죠. 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죠? 이 부분이 다르죠? 얘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쓰는 정보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게 x랑 같다는 거예요. 아까 이걸 넣어주면 여기는 똑같이 2kx 될 거고 f의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f의 k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나면 얘랑 얘랑 딱 k의 차이 나는 거죠. 이거는 x가 0이라고 합시다. x가 0이면 주어진 거에서 f 프라임 0이 0이었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k에 f 프라임 0이니까 이게 0이거든요. 우변은 f 프라임에 k 곱하기 0이니까 얘도 그냥 f 프라임 0이죠. 또 0이네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니까 성립하는 거고요. 이번에 만약 k가 0이라고 하면 얘는 좌변이
프라임 x인데 이건 그냥 0이죠. 우변은 f 프라임 0 곱하기 x니까 그냥 f 프라임 0이죠. 그래서 그것도 0이네. 그럼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항상 결론 내줘야 돼요. 결론 뭐? K의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kx가 성립한다는 거죠. 문제 2번은 문제 1을 이용해서 fx가 f0은 0이고 f'2는 4를 만족한대요. f0은 0, f'2는 4. 자, 이걸 만족할 때 fx를 구하라는 거죠. 자, 이것도 2차식이라고 딱 설정하고 간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2차식이라고 설정한 경우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 얘는 이것 정보만 가지고 2차식인지를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몇 개의 점의 좌표들이 2차식과 일치하긴 할 건데 걔가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점을 이용하거나 뭔가의 규칙성을 찾아서 추론을 하는 건 우리가 뭐 수능 문제 풀 때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자산이지만 논술 문제를 풀 때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꽤 많아요. 답이 맞아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쟤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를요. 이것도 이용해야 되잖아. 2도 이용해야 돼서 f 프라임에 2 곱하기 2분의 x라고 생각할게요. 2분의 x라고. 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보고 나면 K는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나가도 되는 아이 같고 X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의의 두 실수 K랑 X에 대해서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정의역 X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숫자든 넣으면 누군가 하나는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X가 정의역이었다 그러면 저 F 바깥으로 X가 튀어나오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수 XY에 대해서 혹은 실수 X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였으니까 내가 이거를 K라고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저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F'KX를 XF'K라고 쓰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요. 이 생각으로 접근해주면 얘를 K라고 생각하고 쫓아내고요. 여기다 이거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x에다가 4 곱했으니까 2x인 거죠. 그럼 fx는 이거의 부정적분인 거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c겠네요. 여러분 적분상수 쓸 때는요 요거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F0은 0이니까 그것이 C인 거죠. FX는 X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질 만족하는 그냥 2차 함수였던 거고요. 2차 함수 중에서도 그냥 X제곱이었던 거죠.
숫자로 바꾸는 전기를 할 거래요. 근데 상수는 0으로 바꿀 수는 없대요. 그래서 A가 먼저 A, B, C 중에 아무거나 먼저 바꾸고 나면 B가 그 중에 아무거나 이걸 또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A가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또 바꾸고 나면 그러면 3차 방정식이 결정되겠죠. 그 결정된 3차 방정식이 세실근을 가지면 A가 이기는 거고 세실근을 갖지 않으면 B가 이긴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마육으로 하고 그 다음 B가 B를 11로 바꾸고 C를 마육으로 바꿔서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11x 빼기 6은 0이 되면은 얘는 실근 1, 2, 3을 가지니까 A가 이기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이거는 A가 먼저 무조건 A를 바꾸고 B가 B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A가 그냥 A, B, C 중에 아무거나 먼저 바꿀 수 있는 거고 남은 것 중에 B가 아무거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A가 A를 6으로 바꿨대요. 그 다음에 B가 B를 9로 바꿨대요. 자, 그래서 C만 남았는데 그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결국은 A가 이겨야 된대요.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마5부터 마3까지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걸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c는 0 이런 걸로 돼 있을 거니까 얘가 세실근을 갖는지를 보일 거라서 어차피 이건 뭐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는 아니죠. 조립제법이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있는지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얘는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인수분해 하겠다는 건 조립제법도 포함한 거죠. 이거를 해서 1차, 2차로 쪼갠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해야 돼요?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이값 정리를 생각하자. 근데 인수분해 자체는 안 될 거니까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할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해 봐야겠네.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니까 3으로 묶어주면 3이고 4니까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네. 이런 거 나왔을 땐 등급표 나타내야 되죠. x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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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그때 마3일 때 y일 때 쭉 갈 거고 여기서 0 여기서 0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다시 플러스 될 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조고 여기가 그때 여기가 극소라는 걸 알 수 있죠. 딴 것보다요 미분에서 뭔가 극대극소나 증가감소를 잡을 때는 항상 증감도 생각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뭐 극대나 극소나 최대나 최소 또는 증감 감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증감표예요. F마3이랑 F마1이랑 계산해줘야겠네. F마3을 구하면
계산이니까 한 거 갖고 올게요. 이거 그냥 C예요. F마이라면 얘는 C 빼기 4예요. 사실 그래프를 그릴까 하고 증간표를 좀 나타내 봤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만 알고 있는 거지 얘가 C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C를 변화를 계속 주면서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릴 생각도 없잖아요. 그러면 뭘 쓰면 돼요? 얘를 쓰는 게 낫겠죠. 일단은 어차피 사이값 정리를 하더라도 뭔가 해서 변하는 걸 잡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썼던 뭐 증감이나 뭐 이런 것들 화학은 해야 돼요. 해야 될 거고 우리 뭘 쓸 거냐면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값을 안다면 극대 곱하기 극소를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지면 서로 다른 세식은 가는 거죠. 극대와 극소가 당연히 제일 극대값이 x축 위에 있고 극소값이 x축 아래에 있으면 얘는 어쨌든 그 사이에 관통해서 지나가는 값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양의 방향일 때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음의 방향일 때는 계속 내려갈 거니까 둘이 곱해서 0 나오면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거죠. 그래서 C랑 C 빼기 4를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C 값은 0부터 4까지겠죠. 끝? 끝? 아니죠. 우리 뭐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것만 하고 있지 지금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저걸 하다 보면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기서 끝낼 가능성이 높은데 물어보고 있는 게 뭔지는 꼭 체크해 주세요. 그거 놓쳐서 그게 아쉬운 경우를 만드는 경우가 꽤 생겨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항상 긴장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을, 그러니까 실근 중에 하나가 마오랑 마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마3은 이미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마오를 해주면 되겠네. 사이값 정리 사용해야 되니까. 마오도 계산을 해보면 얘가 C-20 나와요. C-20. 다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어차피 연속이니까요. 네, F는 어차피 연속인 거잖아. 실수 전체에서.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도 연속이에요? 여기서도 연속인 거죠. 여기서 연속이면 뭘 사용해도 돼요? 사이값 정리 써도 되잖아요.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이값 정리의 요건 중에 하나인 거꾸로 썼구나. 여기가 마오고 여기가 마3이죠. F 마3하고 F 마오는 달라야 되죠. 사이값 정리는 어쨌든 사이가 존재해야 되니까 끝값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사이값 정리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F 마오랑 F 마3이랑 곱해서 음수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양수 어딘가에서 음수 나왔다는 거고 그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C에다가 C-20을 해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때는 C값이 0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아야 되죠. 자,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사실 어렵진 않은데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계산이나 뭐 발상 이런 것들이 막 너무 그런 건 아닌데 그 논제 2번에서 원하는 거를 생각하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A가 이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A가 이기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fx를 잡을게요. 5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뒀을 때 A가 제일 시작에 뭘 건드리면 무조건 A가 이기게 상황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짤 수 있다는 건데 그 케이스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이 문제 자체는 설명하기 되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국 힌트는 이거예요. 얘가 힌트인 거예요. 얘가. 즉 부호가 바뀌게끔 설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부호가. 어쨌든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그러면 극대랑 극소가 사실 부호가 다르게 뭔가 세팅을 해주거나 뭘 해주면 될 건데 뭘 해주면 제일 좋냐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일단 이건 거잖아요. 이건 거니까 내가 A, B, C 중에 무언가를 조작해갖고 얘네들 위치를 바꾸고 막 할 거예요. 할 건데 A가 얘를 건들잖아. A가 얘를 건들잖아. 즉 그러면 X에 0을 넣었을 때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끔 세팅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X에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얘가 만약 얘를 딱 건드리는 순간 X 값이 0일 때 C 값이 양수가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어딘가를 이렇게 설정시켜버리면 즉 C를 양수로 설정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필요에 따라서 뭐 B가 뭘 선택하든 내가 그냥 약간만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걸 위로 올렸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무조건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나를 양수로 확보를 시켜놓으면 이게 극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양수로 확보시켜 놓고 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극소를 음수가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무조건 세실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A가 무조건 이기는 필살의 방법은 함수가 양수가 나오게끔 뭔가를 하나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상황에 맞춰서 내가 최후에 이것만 조정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뭐 A든 B든 뭘 건드리고 나면 어딘가에서 극소가 생기고 그 극소 값이 0보다 작아지게끔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이 구성으로 갔을 때 A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됨을 보이는 거니까 그냥 뭐 복잡하고 어렵게 갈 거 없이 이게 되는 사례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C를 양수 아무거나 잡으면 되니까 1로 갔다고 할게요. 1로 택하면 그때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되겠죠. bx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얘를 지금 양수로 올렸잖아요. 양수로 올렸으면 요것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요것만. 이걸 만들어줄 때 뭐 B가 뭘 넣어서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즉 이 0보다 오른쪽에서 음수가 생기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저 오른쪽 음수가 생기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제일 만만한 숫자 F1로 볼게요. 1 넣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음수가 되게끔 설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음수가 되게끔. 그럼 여기 어디서 사실 극소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음수값이 생겨버리면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꿨으니까 무조건 실근이 생길 거고, 얘는 튀어 올라올 거니까 여기서 실근 생길 거고, 얘는 내려갈 거니까 여기서 실근 생길 거라는 거예요. 1 넣어서 이렇게 정했으면 만약 이렇게 나오는 순간 두 번째 i가 a를 건드리든 b를 건드리든 거기에 맞춰서 음수 나오게만 세팅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 만약 뭐 b가 a를 뭐10 이렇게 올렸다. 그럼 내가 남아있는 b를 마이너스 15 이렇게 바꿔주면 무조건 음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익각 정리 때문에 이거 연속인 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에서 실근 1개, 그 다음에 0부터 여기 1로 잡았으니까 1에서 실근이 1개,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실근이 1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차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발산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얘는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럼 여기서 부호 바뀌고 여기서 부호 바뀌고 여기서 부호 바뀌는 거죠. 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72쪽 볼래요? 72쪽. 여기 이제 뭐 귀납법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술기압 평균을 증명해주고 있죠. 한술기압 평균 증명해주고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데 그 등호는 뭐 이럴 때 설명한다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처음 보는 것들은 아니에요. 귀납법 설명이든 한술기압은 몇 번 봤으니까. 문제 1에서요. S의 N은 시그마 J가 1부터 N까지 가는 AJ인 거고, 그 다음 AN은 N분의 SN이다. 또 어느 순간부터 N 플러스 I를 해주면 얘는 그냥 AN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 N 더하기 N분의 S에 N 더하기 N을 표현해 달래요. 얘는
X까지를 S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SN이라고. 이 SN이라는 건 N 곱하기 AN이죠. 요거 위에서. 그 다음에 요 얘기했잖아요. 이제 N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다 그냥 뭐다? AN이래요. 즉 요것도 뭐야? 요것도 AN이고. 그 다음 것도 AN. 그 다음 것도 AN. 그 마지막 것도 AN이고. AN 1부터 M까지였습니다. N 플러스 M까지였습니다. 총 M개의 AN이 여기 추가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N 더하기 M분의 요거는 NAN이고요. 얘는 AN이 M개 있는 거죠. 이 둘을 더한 거네. 그러면 N 더하기 M분의 N 더하기 N의 AN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AN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그냥 AN이 나온대요. 그냥 AN이. 뭐 사실 그 증명 자체로는 얘는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요걸 이용해야 이번을 증명할 수 있어서 일단 해봤거든요. 얘는 2의 Q제곱일 때 얘가 성립함을 귀납법으로 보이래요. 귀납법으로 보일 건데 우리 뭐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뭐 알고 있지만 시간 관계에서 일단 무시하고 저것만 할게요. K일 때 K 플러스 1이 바뀌는 것만. Q가 K이면 그때는 N은 2의 K제곱인 거죠. 네, 저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2의 K제곱에 루트에 A1부터 A2의 K제곱까지 한 거랑 K제곱까지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 이게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때 Q가 K 플러스 1이면요. 지금 N이 2의 K 플러스 1제곱이면 일단은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에다가 A1부터 쭉 가고요. A의 2의 K제곱 간 다음에 A의 2의 K제곱 플러스 1부터 A의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까지로 갈게요. 요것처럼 이게 쪼갠 거예요. N까지 쪼개고 나머지 떨거지 쪼개고 얘도 마찬가지로 K까지 쪼개고 나머지 떨거지 쪼갠 거예요. 이렇게 간 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건 그거 K일 때 성립한다는 것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K개, K개로 쪼개준 거예요. 요만큼도 K개, 이만큼도 K개니까. 그럼 얘는 2의 K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 2의 K제곱분의 A1부터 A의 2의 K제곱까지 할 거고 여기도 2의 K제곱분의 2의 K제곱 플러스 1부터 2의 K제곱 플러스 2의 K제곱까지겠죠. 어차피 개수는 맞았으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각각이 이걸 성립한다는 걸 알잖아요. 2분의 얘가 더 커야 되죠. 2분의 2의 K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나 2의 K제곱에 어쩌고 저쩌고를 더한 형태인 거네요. 우리가
x가 k일 때, x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원래 그 앞에 n이 1일 때도 성립하는 거 보이잖아요. 사실 n이 1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한 거죠. 얘도 보면 두 개의 양수가 더해져 있는 꼴이라고. 두 개의 양수가 더해져 있는 건 당연히 뭐예요? 루트 안에 이거 두 개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k제곱, 여기도 이게 k제곱인 거니까 얘는 루트 안에 2의 k제곱의 루트 안에 a1부터 a의 2의 k 더하기 2의 k까지 곱해진 거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합쳐지면 2의 k 플러스 1제곱의 루트 안에 땡땡땡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죠. 산술기하평면 확장해서 증명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서 요거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했고요. 그 문제 3번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오가기는 하거든요. 오가기는 한데 요것도 그냥 한번 그 우리 해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서 얘가 조금 더 치사하게 가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너무 알고 계시니까 혹시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또 동영상이 필요하면은 이름이랑 메일 주소랑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